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기회가 사라질까봐, 어떤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까봐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항상 바빴습니다. 출근길에도, 식사 중에도, 퇴근 후에도 머릿속은 늘 회사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업무 때문에 기념일도 자주 잊어버렸고,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바빠서 그랬어라고 말하며 대충 넘겼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나는 조용히 떠날게요.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매일 보고 매일 함께 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가족, 친구, 연인,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멀리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까이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고 아내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따뜻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을 배웅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아내는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이웃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에는 그가 좋아하는 된장국이 식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아주는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아내가 늘 해주던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챙겨주던 도시락, 바람이 차가울 때 슬며시 건네던 목도리, 몸이 아플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안 곳곳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고맙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사람은 없나요? 매일 마주하는 부모님, 늘 곁에 있는 친구,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배우자나 연인.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요?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꿈꾸고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사람이 사라진 후 후회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일과 목표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고 딸이 보여주는 그림이나 성적표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착해 전화를 확인하는데 아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빨리 병원으로 와. 우리 딸이. 그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딸이 누워있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딸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주먹을 쥔 채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아빠를 보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자신의 관심을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에 앉아 딸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드디어 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아빠가 더 많이 너랑 놀아줄게. 많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은 힘없이 웃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지금 와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매일 저녁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소홀했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챙기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진 않나요? 하지만 인생에는 나중에라는 것이 항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더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남편을 위해 깔끔하게 집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어머니를 덜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고 딸은 학업과 일에 치여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지쳐 TV만 보았고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가족을 보며 조금씩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알릴까 망설였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지도 몰라. 애들도 바쁜데 남편도 피곤할 텐데. 그렇게 혼자 검사를 받고 조용히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여전히 가족들의 식사를 챙겼고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남편과 아이들은 의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참고 계셨을 겁니다. 왜 이제야 병원에 오셨죠? 남편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늘 곁에 있던 어머니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아들은 어머니가 남긴 핸드폰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아들, 오늘 많이 피곤하겠다. 밥은 차려두었으니 꼭 챙겨 먹고 자렴.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말고 잘 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족들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다는 것을. 딸은 어머니가 평소에 써놓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에 감사하다. 아이들이 바쁘지만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다.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늘 곁에 있기에 우리는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꼭 한마디 해주세요. 항상 고마워.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쁜 하루를 보냈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목표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둘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남자가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는 가끔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냐?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남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힘들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만나도 늦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남자는 익숙한 변명을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조금만 있다가 연락할게. 친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바쁘면 나중에 보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중에라고 미루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왔는지. 친구와의 시간, 따뜻한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냈더라면. 그러나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는 말로 소중한 사람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과의 전화 한 통, 친구와의 짧은 대화, 연인과의 따뜻한 저녁 한 끼,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존재할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라는 말 대신 오늘 연락하세요. 오늘 만나세요. 오늘 사랑을 표현하세요. 이번에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아도, 지금 만나지 않아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는 것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딘가 삐걱거렸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잦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거리감만 커져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소홀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라고 짧게 답하며 끊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아도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그 순간 여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외롭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관심이라도,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종종 시간을 내어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혹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심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지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짧은 안부라도 좋습니다. 그 짧은 관심이 어떤 이에게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든 소홀히 하면 멀어지고 소중히 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선물이나 큰 이벤트보다 사소한 관심에서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짧은 안부 전화, 간단한 문자 한 통,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괜찮아? 라는 짧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연락해야지, 다음에 만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내 사람은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짧은 안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